자, 7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했던 6강 내용 조금 정리하고 7강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강에서 배웠던 건 다이오드 이야기 했었고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도체, 다시 말하면 P형으로 도핑한 P형 반도체, 그리고 15족에는 이제 P형은 13족, 그리고 N형은 15족을 도핑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어붙인 거를 우리는 다이오드라 불렀고요. 다이오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정류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고요. 그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오광 자료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 N형에는 마이너스극 그리고 P형에는 플러스극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전자들을 이쪽으로 밀면서 전자가 이렇게 양공을 통해서 건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류 방향은 그때 상황을 한번 여기 아래에 있는 공핍층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가 어떻게 보면 양공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걸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많이 표현됐냐면 전자와 양공이 만난다 이런 표현이 주로 많이 보일 텐데 이 만난다는 의미는 결국 전자가 양공은 사실 비어있는 구멍이고요. 전자가 양공을 통해 이동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양공으로 내려오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 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생각하면 여기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고 위에가 높은 에너지일 텐데 에너지 준위로 따지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 양공인 곳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때 에너지가 방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에너지 간격, 이 간격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텐데 이 간격이 작다. 그리고 이 간격이 클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게 작으면 이제 작은 빛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 색깔이 보통 이제 빨간색 계열일 거다 얘기할 수 있고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쓸까요? 빨간색. 그리고 크다라는 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라색 혹은 파란색 계열의 빛이 나올 거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공과 전자가 만난다라는 건 결국 여기서 전자가 양공이 있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전자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그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혹은 이제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때 빨간색이 가리키는 걸 우리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해 보면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낼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S극은 N극을 당길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의 이런 나침반을 직접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럼 이거를 쭉 만약에 나침반이 굉장히 많아서 나침반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다 이어본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어놓는 걸 한번 해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쪽으로는 쭉 나갈 거고요. N극에 의해서 이제 나침반이 자꾸 왼쪽을 가리킬 거고 S 오른쪽에 있는 나침반들은 다 왼쪽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얘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다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해보면 결국 이게 어떤 모양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고 결국 이렇게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이런 자기력선이 형성될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을 이렇게 나침반의 선들을 이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기력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 구간에 우리는 보통 자기장이 센 곳, 네,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있는 곳, 그에 비해 이쪽 구간 혹은 이쪽 구간 여기 이제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있지 않은 듬성듬성 있는 여기는 자기장이 약한 곳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실험이 웨르스테드가 했던 실험입니다. 사실 결과만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직접 해봤으니까 이제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엄지가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그때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장이 전류에 대해서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모양이니까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자기력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전류가 위로 향할 때 지금 3시 방향은 위로 윗방향으로 나침반이 생기겠지만 12시 방향은 왼쪽, 그리고 9시 방향은 아래쪽, 그리고 6시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꼭 해야 되고 엄지가 전류, 그 나머지 네 개가 자기장 방향인데,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원형도선인 경우에는 네 손가락이 전류고, 그러니까 얘가 전류고, 이때 이 엄지가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실험했던 걸 확인해 보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 도선 아래에 있는 나침반은 오른손 한번 직접 해보면 아마 이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 도선 밑으로는 올라가고 도선 밑으로는 올라가고 도선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런 자기력선 방향일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려오는 방향일 거다 하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얘도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X는 전류가 지면을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오른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길 거다, 그 자기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면 지금 오른손에 있는 네 손가락을 전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으면 엄지가 왼쪽을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치 아까 막대자석을 생각했을 때, 위에 있는 막대자석을 생각했을 때 이쪽이 N극이고요. 이쪽이 S극인 효과랑 똑같죠.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오고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고, 그래서 나머지 방향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향일 거다라는 것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도 꼭 한번 오른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장의 세기도 도선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도선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이식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 앙페르 법칙, 이렇게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 했던 실험을 얘기를 하자면 결국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자석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게 하잖아요. 그럼 왜 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을 갖고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럼 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석을 한번, 왜 자석이 그렇게 생겼는지 자석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자석을 이제 쪼개보면 이제 원자 단위까지 쪼개볼 수 있을 거고, 원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원자 모형을 생각해보면 가운데 플러스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그럼 전류가 흐른다. 아까 말한 웨르스테드가 실험을 했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랑 정확히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도는, 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전자의 궤도 운동만으로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다 설명이 안 돼서 이거 외에 다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전자 자체도 자전을 하지 않을까. 마치 핵이 태양이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여기를 돌 때 지구가 공전도 하지만 지구 자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자전도 하잖아요. 자전도 하죠. 근데 지금 왜 지워졌지?
공전과 자전하는데 이제 지구가 만약에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면서도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지만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그것도 일종의 전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거에 의한 스핀, 그 스핀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자가 자기를 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어떤 배치냐,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전자의 배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자석이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아예 자석이 아닌 놈들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거니까 이제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물질이 자석이 아닌 이유도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거 직접 해봤고요. 그때는 이 자석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석을 떼내도 얘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애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원자 단위에서 분석을 해보면 보통 원자도 아까 말했지만 주변에서 전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전자가 궤도 운동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 자체가 스핀을 하니까 그거에 의한 자기장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자체는 일종의 자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자가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도 있는데 전자들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는 애도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 애들, 전자가 여러 개 있어서, 그리고 전자가 자전하는 것도 윗스핀과 아랫스핀이 동시에 그렇게 있는 구조가 되면 짝짝짝 다 맞아 떨어지면 결국 얘네들이 다 상쇄돼서 0이 될 거니까 원자 자체가 자성이 없는 애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보통 원자 자체가 자석을 띠는 애들은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아래 수입 방향으로 걸어주면 안에 있는 원자들이 마치 나침반이 타닥타닥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석 갖다 대면 얘네들도 타닥타닥 움직이면서 정렬을 합니다. 근데 그 정렬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안에 있는 나침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원자들이 이렇게 정렬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근데 그 중에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가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외부 자기장을 없애줘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애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타닥타닥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정렬한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자화됐다라고 합니다. 마치 자석화됐다 해서 자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자화를 유지시켜 주는 애가 있고요. 다시 유지를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자화 상태를 유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강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한번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 자체가 일종의 자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에는 N극이 되고 여기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맨 아래는 S극이 된 거니까 일종의 이제 자석이 된 거죠. 그래서 강자성체는 일종의 한번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마치 자석과 똑같은 얘가 된다. 그 다음에 전류를 흐르지 않아도 이 자체가 마치 자기장을 띠는 그런 자성 형태가 되는 애들을 강자성체, 유지할 수 있는 애라고 부르고요.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사방팔방 이렇게 나침반 방향이 바뀌는 원자가 배열을 다시 무작위가 되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라 부릅니다. 일단 이 둘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네들은 자석에 달라붙어요. 자석에 붙는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면서 자석에 붙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상자성체는 자석에 붙고 나서 자석을 떼버리면 이제 얘는 그 자화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고요. 강자성체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석을 놔두고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시침핑 같은 걸 했더니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자석의 밑에가 N극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자화가 되겠죠. 자석에 달라붙었다는 건 이렇게 자화가 됐으니까 아마 자석에 달라붙었을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 자석을 제거해요. 제거했을 때 계속 이거를 붙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애라면 얘는 강자성체라고 보면 되고요. 아니면 얘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면 얘는 상자성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한번 자와 걸면 유지된다. 물론 거기에 더 강한 자석을 반대로 걸어주면 그 방향으로 다시 자화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반응을 하고 그 반응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할 수 있는 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는 순간 자화 상태가 풀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닌 이런 애들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오히려 외부 자기장과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석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얘 역시도 다시 자기장을 없애주면, 외부 자기장 없애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애들은 반자성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석을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이제 이용 사례들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스피커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자석을 하나 놔두고요.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러줍니다. 보라색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왼쪽이 N극이 될 거고요.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오른쪽이 N극이 돼요. 그러면 자석이 있고 오른쪽도 어떻게 보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주면 일종의 자석이 되는 거니까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낼 거고요. 그러니까 보라색일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전류를 계속 수시로 바꿔주면 결국 얘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동하는 진동의 빠르기 혹은 진동을 얼마나 크게 하냐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나 소리의 높낮이가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게 스피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석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많이 한번 경험해 봤을 테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저런 것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좀 많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 중 하나가 아까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면 자석을 떼더라도 본인 자체가 아예 자석이 돼버리는 자성을 유지하는 애들. 자성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그거를 기억한다라는 의미고요. 결국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일종의 HDD라는 하드디스크인데요. 컴퓨터에 보통 들어가 있는 본체에 들어가 있는 주기억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모양을 보시면 만약에 빨간색으로 전류를 흐를 때랑 보라색으로 전류를 흐를 때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밑에 여기 일종의 이제 자석을 이쪽에 여기 놔두면 일단 자석을 왔다 갔다 해준 꼴이니까 전류를 왔다 갔다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이 판이 자화가 됩니다. 이 밑에 있는 판이 일종의 강자성체거든요. 근데 이게 자화가 되는데 한번 자화되면 이게 계속 기억을 할 거니까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럼 예를 들면 오른쪽을 1로 했다. 그럼 왼쪽은 0이 되겠죠. 그래서 1, 0 이렇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10, 10, 1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다. 보통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기억한다고 하니까 보통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 추가 탐구 해볼 친구들은 뭐 큐비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혹시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갖다 놨는데 멀어지게 했다. 사실 이런 자성체는 딱 한 종류밖에 없죠. 바로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는 N극을 갖다 대든 S극을 갖다 대든 정확히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극을 갖다 내도 이렇게 밀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X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맞는 말. 자석을 제거해도 유지된다. 그런 애들은 강자성체밖에 없다. S극을 가까이 하면 서로 당긴다. S극을 가까이 해도 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학생의 이만 답. 자, 이번에는 A, B, C 3개가 있는데 3개가 각각 강상 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외부 자기장 N극과 S극 이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겼을 거고 그럼 당연히
A, B, C는 다 좌화가 된 상태일 겁니다. 단 강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됐을 거고요. 상자성체도 같은 방향, 그리고 반자성체만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됐을 거다. 그래서 A, B, C 중에 두 개는 오른쪽, 그리고 하나는 왼쪽으로 좌화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청력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A, B, C를 지금 여기 외부 자기장에 넣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거 얘네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보시면 자석을 제거하고라고 했으니까 얘를 끄집어내서 두 개를 갖다가 가까이 놨더니 청력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AC는 없다입니다. 힘이 없다는 건 얘네들이 자화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둘 다 자화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땡기거나 밀거나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는 상일 거고 하나는 반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청력이 있다는 건 밀어낸다는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반자성체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반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댈 때 밀어내는 거니까 하나는 자석과 똑같은 애, 다시 말하면 한번 자화 걸면 계속 그걸 유지하는 애, 하나가 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자성체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있어야 되고요. A, B, C 중에 두 개 다 존재하는 게 A니까 이 A가 반자성체구나라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머지 B가 강, 그리고 C는 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는 반, B는 강이니까 지금 보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둘 다 반자성체, 강자성체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Q 위치를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여기 오른쪽을 잠깐 봅시다. 오른쪽 위를 지금 B가 강자성체, 그리고 A는 반자성체, 그리고 C는 상자성체입니다. 그럼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될 거니까 어떻게 좌화가 될 거냐면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이 되겠군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SN 이렇게 좌화가 될 거고, 반자성체만 반대로 NS 이렇게 좌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사실 강이면 강자성체는 Q가 S극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반자성체는 그럼 여기 N극이죠. 여기는 그러면 S극. 그럼 S극과 반자성체 갖다 대면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N극을 갖다 해도 사실 밀어내는 게 맞겠죠. 반자성체는 무슨 극을 갖다 해도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기억은 그래서 얘도 청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B는 아까 말했지만 강, 그리고 C는 상이니까 Q가 S극이고요. 그러면 얘는 일종의 이제 자석이 된 거죠. 지금도 자화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럼 C는 사실 자기 이쪽에서 꺼내는 순간 자화가 사라졌겠지만 지금 B 옆에 있으면 B가 일종의 자석이니까 얘 때문에 새롭게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S면 이쪽이 N이니까 달라붙는 방향으로 자화가 돼야 돼서 얘가 S, 그리고 R이 N극으로 자화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R이 S로 자화됐지만 현재 아래 여기 상황에서는 R이 N으로 좌화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석 안에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이때 A의 P는 S다, P는 N이니까 틀렸고요. 가에서 B가 자기화되는 건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좌화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기억과 니은은 다르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방금 했던 문제랑 매우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A, B, C 중에 하나는 강, 하나는 상, 하나는 반 이 상황이고요. 지금 A를 지금 이번엔 자석 대신에 전류로 해줬네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 한번 직접 오른손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이 전류, 그러면 앞에서는 올라가고 뒤에서 내려가는 구조로 이제 엄지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면 엄지 방향이 어디를 가리킬 거냐면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 그리고 이쪽이 마치 S극인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A를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제 여기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는 순간 만약에 강이라면 유지할 거고요. 상이나 반이면 자화 상태가 없는 상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철에서 저울을 재봤는데 무게보다 더 크게 측정됐대요. 그럼 무게는 사실 지구가 당기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당겼다는 건 갑자기 지구가 무거워진 건 아닐 테니까 결국 A랑 B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서로 끌어당긴다는 건 A가 A를 자화시키고 끄집어냈는데 A가 끌어당긴다는 건 결국 얘네들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하는구나. 근데 서로 인력이 작용하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자석이구나. 그래서 A만 자화시키고 올렸으니까 결국 A가 강자성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B는 상자성체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 보면 일단 P는 S극이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기억 물어봤네요. 전자저울.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의 무게가 전자저울에 측정이 될 텐데 A가 B를 위로 끌어주니까 원래 무게보다 좀 덜 나가겠죠. 그래서 무게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를 보면 C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A랑 B가 강상 나왔으니까 C는 반자성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한번 자화를 걸어주고 그러니까 A 대신에 C를 놓고 한번 하면 자화가 한번 됐지만 꺼집어내서 위로 올리면 그래서 얘를 C로 바꾸면 자화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자화가 없는 C 그리고 B도 상자성체니까 얘도 지금 자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화를 시켰더라도 이제 끄집어서 B 전자적으로 올리면 자화가 없는 상태로 올라가니까 그럼 둘 다 자화가 없으니까 둘 사이에는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게 그대로 나올 거다. 그래서 무게랑 같다가 되겠죠. 얘는 작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문제 마지막으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가 상황은 A랑 B에 의한 조류에서 자기장이 여기서 왼쪽 방향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A 빼고 생각했더니 B에 의한 조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지금 오른쪽이래요. 그럼 전류가 어느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오른나사 법칙 생각하면 B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오른손으로 도는 이런 모양이 될 거라서 O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B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사실 B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A, B에 의해서 왼쪽이라는 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왼쪽으로 엄청 커서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합이 보라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만든 방향이 왼쪽에 되려면 A에서 전류 방향이 어디에 되냐라고 생각하면 공교롭게도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른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자기장이 그래서 A도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지금 거리가 똑같거든요. A랑 원점 사이의 거리랑 B랑 여기 사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사실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세기의 비례예요. 근데 거리가 똑같은데 자기장이 세다라는 건 전류가 세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A의 전류가 B의 전류보다 엄청 클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은 알 수 있지만 아무튼 세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A랑 B가 같다.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에서 P를 내리면 다시 말하면 이 전류를 더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본 건데 여기를 없애고 여기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약해지겠죠. 이것보다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럼 더 약해질 거니까 초록색 더하기 빨간색 하면 보라색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방향이 바뀌긴커녕 오히려 이 방향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 1번에는 전류가 A가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A가 있고요. 도선 B는 방향을 안 알려줬습니다. 자, PQ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서로 같다. 이 3B 제로랑 B 제로가 방향이 같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A가 만드는 P랑 Q에서의 자기장을 볼 건데 지금 거리가 같죠. A에서 P까지 그리고 A에서 Q까지 거리가 D로 같습니다. D로 같고 그리고 방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방향이 어디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 생각해 보면 얘가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오른나사에서 엄지 방향으로 주먹을 쥐어 보면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 Q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까지는 됐고, 근데 지금 P 입장에서는 결국 A가 만든 자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B가 만든 자기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Q도 A가 만든 자기장 더하기 B가 만든 자기장일 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B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둘 중 하나로 전류가 흐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자기장이 위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고요,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아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이번에는 아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고 위에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근데 보면 P에서 큰 값이 나와야 되고요, Q에서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라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이 결과가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니까 서로 상쇄되는 느낌이고요, 상쇄될 거고요. 얘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둘이 같이 해서 커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Q가 더 자기장이 커지는 효과니까 이거는 이 결과랑 좀 위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잘 맞아 떨어지려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둘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가 3B0가 되고, 하나는 그러면 지금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지만 Q에서 B에서 나오게 돼서 얘네들을 더하면 결국 상쇄되면서 약해지는, 그래서 B0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둘 다 플러스라고 했지만 사실 A랑 A랑 부호가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위에가 진짜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라서 서로 얘는 더해져서 3B0가 되고 얘는 B0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둘이 더해서 3 되고요, 둘이 빼서 1 되는 경우, 그래서 하나는 2, 하나는 1, 2 빼기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하기 1. 그래서 결국 I가 만드는 게 자기장이 B고요. 아니지, 미안, 다시요. A가 만든 자기장이 2고요. 그러니까 2B0가 될 거고 B가 만든 자기장이 1B0다. 이렇게 돼서 둘이 더하면 3B0, 둘이 빼주면 B0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전류의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P에서. 여기는 들어가는 거 두 개가 만났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고요. B열은 전류 방향은 플러스 X다. 플러스 X면 위에가 상쇄되고 밑에가 부응되는 거니까 이 보라색이 아니고 빨간색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B열은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A가 만드는 게 2B0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혹시 삭제가 잘 되려나? 삭제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잘,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낙서가 많이 돼서 한번 잘 보시면 A랑 P랑 거리가 D예요. 이 사이 거리가 D. 그리고 B랑 P 사이 거리도 D예요. Q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다 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장의 세기가 B는 K, 거리분의 I인데 지금 자기장 도선으로부터의 위치는 R은 다 D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A가 만드는 건 2B0고 B가 만드는 건 B0여야 돼요. 근데 거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A에는 I라는 전류가 I0라는 이 전류가 A 전류가 요만큼의 자기장을 만든다면 B0를 만드는 전류는 더 세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장이 약하니까 그만큼 전류도 약해야겠죠. 전류는 2분의 I0다. 그래서 2I0도 아니고 2분의 I0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네요. 여기까지 7개 영상 다 마칠 거고요. 첫 번째 시험 많이 긴장되겠지만 잘 공부하시고 혹시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톡에 질문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